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이 점점마다 다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점점마다 다 다른 게 이제 시공간이 휘어진 세계고, 그 시공간이 휘어진 세계를 바로 표시한 좌표계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의 좌표계는 바로 직각 좌표계, 이런 좌표계로 표시가 되고요.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세계의 좌표계는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 에너지가 없는 우주, 그런 우주는 없는데 그런 우주로 표시한 좌표계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물질 에너지가 있는 실제적 우리 세상, 실제 우리 세상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좌표계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하고 지구에 있는 질량들은 그 주변의 시간 공간을 많이 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휘어지는 정도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좌표계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좌표계를 보려면 막 블랙홀 근처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좌표계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축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레이저 도트 있잖아요. 레이저 도트를 이렇게 쏘면은 쭉 직진이라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 에너지가 없는 시공간이 휘어지지 않은 세계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레이저트를 쭉 피면 이 Z축하고 통역에 딱 그 빛이 가는 방향이 그 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이 휘어진 세계에서는 만약에 원점에서 여기서 레이저 도트로 레이저를 쏘면 빛이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좌표계는 실제적인 좌표계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거는 어떤 지구라 태양이라는 어떤 질량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공간 자체의 휘어진 정도가 너무 미미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블랙홀 근처에 가서 좌표계를 설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주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는 이러한 좌표계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거대한 블랙홀이 쑥 지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쑥 지나가면 이런 좌표계가 이렇게 쫙 휘어집니다. 이렇게. 좌표 자체가 막 휘어져요. 휘어졌다가 블랙홀이 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블랙홀 근처에 블랙홀 지표면 근처에 어떻게 블랙홀 근처에 영구하게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이 상태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면에 우리는 사는 존재잖아요. 지표면에 어떤 시간과 공간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어떤 시간 공간이 휘어져 있는데 비록 미미하지만 그걸 좀 크게 확대해서 그린다고 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랑 지표면에서 항상 우주 공간을 같이 가잖아요. 같은 등속도로 쭉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서 휘어진 시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좌표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의 질량이 좀 작기 때문에 그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느낄 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 축마다 다
영향을 주지 않는 orthogonal 독립적인 상태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독립적인 축의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U1, U2, U3, U0가 그 독립적인 겁니다.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진 좌표계에서는 표시를 X축을 U1, Y축을 U2, Z축을 U3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시간 T축을 U0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각 좌표계에서는 얘는 단위 벡터가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I, J, K 단위 벡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벡터 가지고 어떤 임의점을 우리가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 점을 표시를 하면, 만약에 A가 벡터라고 해봅시다. A 벡터를 표시할 때는 A 벡터는 I 단위 벡터, 그 다음에 J 단위 벡터, K 단위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방향의 크기를 우리가 표시해 주지 않습니까? 뭐 3에 뭐 2에 1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요 위치가 이 단위 벡터를 써서 다 표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요 시공간의 휘어진 좌표계에서도 이러한 단위 벡터의 라는 기저 벡터의 개념이 여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많죠. 그 많은 거는 이제 설명해 보면은, 자, 요 I 벡터만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I 벡터. I 벡터는 요 X축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고 1인 벡터죠. 그래서 I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면서 X축하고 평행한 그런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동시에 또 하나 따져줘야 돼요. 또 동시에, 여기 보면은 YZ 평면, 요 평면에 수직인 벡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I 단위 벡터는 이 직각 좌표계에서 X축의 접선 벡터이기도 하면서 요 YZ 평면의 수직, 법선 벡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렇다는 거고, J도 마찬가지고 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 휘어진 좌표계에서는 우리 이런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보시면은 이 G1 첨자가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는 벡터, 이게 이제 휘어진 좌표계의 단위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저 벡터. 그러면 첨자가 아래에 있는 거는 요 U1 축의 접선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첨자가 위에 있는 벡터, 요거는 아까 여기도 봤듯이 U2하고 U3에 이루어지는 공면, 이때는 공면이 되는 거죠. 공면의 수직, 요 공면의 수직인 이 점에서의 수직, 법선 벡터, 이거를 첨자를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첨자를 아래에 두는 이 기저 벡터를 공변 기저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U2하고 U3의 이 공면의 법선 벡터, 요거를 반변 기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직각자포계에 익숙했기 때문에 기저 벡터가 하나인 것만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이 기저 벡터가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U2, U3도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3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직각자포계에서는 어떤 A 벡터를 표시할 때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저 벡터가 공변하고 반변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만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이 기저 벡터들이 두 개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벡터더라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무에 A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휘어진 시공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휘어진 시공상에서 벡터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벡터라는 거는 이러한 직각자포계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벡터라는 거는.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이런 휘어진 시공간에서 벡터를 축이 이렇게 막 휘어지는 데서 벡터를 표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하나 더 가져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는 할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 이 순간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순간. 그래서 이 순간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이 순간 이런 단위 벡터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순간 개념을 가지면 이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의 개념이 뭐냐면 모멘터리 코무빙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MCR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점의 이벤트에서의 그 순간에, 이 책에서는 모든 거를 국소 좌표계란 이름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멘털리 코무빙 레퍼런스 프레임을 국소 좌표계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였습니다. 내 책에서는. 그래서 이 순간의 좌표계에서는 이 점에서 순간에서는 이렇게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있던 기저 벡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점의 순간에서 A 벡터를 표시하면 이거는 이 순간에서 공변 기저, 그 순간에서 공변 기저를 가지고 이 벡터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에서의 점자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변 기저 벡터를 써서 이 벡터를 동일한 벡터를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공변 기저를 써서 표시할 수 있고 반변 기저를 써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변 기저를 썼을 때의 그 앞에 개수는 여기 3, 2, 1 이게 개수잖아요. 크기. 그 반지 벡터는 방향이고 앞에 개수는 크기고 그래서 그 크기는 점자를 위로 둬요. A0 위로, A1 위로, A2 위로, A3 위로. 그 다음에 반변 기저 벡터를 썼을 때는 점자를 아래로 둡니다.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시공간이 휘어진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책에서 표시할 때 이렇게 일일이 다 쓰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작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재 벡터가 이게 막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축약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그냥 요걸 다 합쳐서 I, 그 다음에 요 합쳐서 첨자 위에 있어서 그냥 위로 I 이렇게. 개수는 위로 이렇게 축약 형태로 벡터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휘어진 시공간을 할 때 이제 공변 기재 벡터를 코베리언트 베이시스라고 반변 기재 벡터를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처음 진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개념적인 거를 이제 주로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기를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코베리언트라고 컨트라베리언트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어진 시공을 표현할 때는 그렇게 기재 벡터가 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휘어진 시공상에서의 어떤 물리 현상이 제대로 기술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틀리게 돼요. 계산 결과치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 휘어진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 벡터를 둘로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기재 벡터를 둘로 구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학이나 뭐 다른 다 계산을 한 거는 그 지구라는 작은 질량에 의해서는 이 시공간이 너무 휘어진 정도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직각좌표계로 근사해서 모든 공학 계산이나 이런 거를 좌표계를 써서 표시를 해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뭐 크게 지장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지장이 없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기저 벡터를 두 개로 공변 기저하고 반변 기저로 구분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블랙홀 근처로 우리가 그 로켓을 타고 갔을 때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